안녕하세요. 골라먹는 리포트의 김장렬입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에서 투자전략본부장 맡고 있고요. 오늘 말씀드릴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저희 추석 연휴 시작한 첫날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벌써 일주일 전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한국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꼼꼼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실적이 발표된 것이 시간 외로 발표됐기 때문에 다음 본장에서 많이 빠졌어요. 한 4% 넘게 빠졌거든요.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4% 또 올라갔어요. 결국은 추석 전이나 추석 후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자체로 인한 영향은 사실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아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적하고 가이던스, 이번 분기 가이던스는 실망했어요. 그게 첫 번째 반응이었고, 하지만은 들여다보니까는 내용적으로 비록 회사에서 낙관적으로 약간 보려고 한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 낙관적 전망을 한번 믿어본 거죠. 두 번째는 주가가 오른 거예요. 이 상태가 결론입니다. 하나만 볼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자체는 얘네들이 그 6월, 7월, 8월의 분기가 4분기예요. 그 4분기 실적이 지난주 9월 말에 발표된 거죠. 실적 자체는 뭐 컨센서스라든지 EPS 대비했을 때 뭐 조금 잘 나오는 정도였고요.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죠. 얘네들이 디램하고 낸드잖아요. 가격은 웬만큼 빠졌고요. 원래 그 디램 가격이 6월, 7월, 8월이면 빨리 빠질 때거든요. 9월 달에 조금 올랐죠. 그러니까 8월까지는 가격이 빠졌을 때예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HBM 메모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워낙 작기 때문에 다른 그 부가적인 플러스 요인이 별로 없었을 거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디램 가격은 마이너스 9% 정도, 낸드는 마이너스 15%. 거기에 대비했을 때 출하량은 괜찮았어요. 디램은 15% 플러스, 낸드는 무려 40% 이상 증가된 것으로 전분기 대비했을 때. 그래서 이제 매출이 한 40억 1천만 불 했으니까 컨센서스 39억 3천만 불보다 더 잘 나온 거죠. 그래서 4분기 실적 자체는 뭐 나쁘지 않았네, 예상 부합했네라고 했는데 실적 가이던스죠. 지난달 9월달이네요. 9월달, 10월달, 11월달이 우리 마이크론의 2024년도 1, 4분기 실적인데 가이던스가 나왔는데 가이던스가 매출은 그럭저럭 나왔어요. 원래 컨센서스가 42억 달러인데 매출이 한 42억에서 46억이니까 평균 잡으면 44억 달러니까 한 5% 더 많은 거죠. 그런데 EPS, 그 주당 순이익이 적자인데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14달러. 원래 기대했던 거는 전분기보다 좀 회복되는 마이너스 0.97, 97센트였는데 원래 계획 생각보다는 더 아직은 적자가 유지되는 거죠. EPS가 마이너스 1에서 1달러에서 1불 14달러니까 이것은 지난 4분기 실적 EPS 마이너스 1.07달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무슨 얘기냐? 실적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업이익 자체가. 영업이익이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익이 마이너스 1.07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정확히 얘기 안 했지만은 단기적으로는 디램이나 낸드의 출하량은 늘어나겠습니다만은 가격의 상승 반전의 그 폭이 아니면 그 정도가 세지 않다, 약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 거거든요. 언제까지? 9월, 10월, 11월까지는. 그래서 9월 달부터 현물 가격이 좀 오르기 시작했는데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얘기한 가이던스를 지켜보니까 어닝이 개선이 안 되는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에 여기에 실망해서 한 4% 정도 주가가 첫날 빠졌던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에 올랐죠. 오른 이유는 내용적으로 컨콜에서 나온 얘기에 대해서 좀 본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1A, 1B 그 미세 공정이고 232난 2단 층이죠. 적층하는 거. 낸드 제품이 기여한다. EUV 장비로 갈 때 1C 나노는 어떻다. 뭐 여러 가지 많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라 그랬죠? 제가 처음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보다 마이크론이 실적에 대한 그 HBM이나 AI 메모리는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다 적극적으로 HBM 메모리, 고대역폭 메모리를 좀 더 시장 침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상 매출이 수억 달러, 미미합니다. 수억 달러, 뭐 얘네 매출이 한 분기에 40억 달러인데, 하지만 상징적으로 마이크론도 의미 있게 내년도에는 의미 있게 HBM 메모리 시장에서 삼성 하이닉스를 한번 쫓아갈 것인가, 이런 기대를 좀 설레발을 친 거죠. 요게 좀 주요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소 전략적 발언일 수도 있다라고 약간 경계의 눈초리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한번 들어보시죠. 어떤 전략적 발언을 했다고 보여지냐면은 반도체 다운 사이클, 하강 사이클에는 저점, 바텀을 지났다.
이제 좋아질 밖에 없다. 이거 강조했다 그러는데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23년도 연말까지의 그 이익의 개선은 빠르지 않다고 아까 가이던스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도 메모리 시장은 공급이 수요보다 못 미친다. 그러니까 수요가 좀 개선되는데 공급은 업체들이 감산하고 뭐 투자 줄이고 이런 효과 때문에 자기네 포함해서 마이크론 포함해서 그래서 충족을 못 시키니까 무슨 얘기죠? 반도체의 레버뉴 매출이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 낙관론은 어떤 식이냐면 지금 굉장히 안 좋은 게 휴대폰, 모바일 또는 서버잖아요. AI 말고 이런 것들도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도체 가격이 많이 빠진 가격에 의해서 가격에 따른 탄력도 수요의 탄력도가 좀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낙관론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걸 다 믿지는 않았겠지만 전날 가이던스 9월 11월 가이던스가 낮았다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대로 뒤집어져서 이런 전략적 발언에 대해서 투자가들이 긍정적으로 봤다는 게 두 번째 날이에요. 지난 월요일 날, 화요일 날은 주가는 좀 계속 장도 애매하니까 관망하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이 그 애널리스트가 리포트가 나온 게 메리츠증권 나온 건데 다소 좀 모호하게 적었습니다만 모호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 마이크론이 얘기한 거는 전략적인 발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의 감산 기조와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더 확인해 봐야지 정확히 알 수 있다라고 전제를 깔았어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거, 반도체 그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 공급을 늘리는 속도를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 반면에 혹시라도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감산폭을 확대했다고 하지만 또 일부 라인, 그러니까 뭐 화성의 16, 17 라인 아니면 평택의 어떤 라인 같은 경우는 감산이 지속해 왔는데 최근에 일부 중국에서의 수요 오더가 오다 보니까 점유율을 뺏길 수 있다. 그래서 수요가 회복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설레발이 들면서 마켓에 잃지 않기 위해서 가동률을 많이 줄였었는데 약간 회복시켰다는 얘기가 그 업계에서 들리고 있거든요. 이 친구 그 애널리스트도 그걸 지목하면서 삼성전자가 과연 불안감 수요 회복할 때 마켓쉐어를 하이닉스나 마이크론한테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에 의해서 감산을 조기에 종료한다든지 이런 조급한 거를 보이면 어떡할까라는 거를 내비쳤거든요. 무슨 얘기냐?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도 마이크론이 전략적으로 시장이 좋아질 거다. 하이닉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하면서도 삼성전자의 행보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해야 되겠다라는 심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포트의 제목이 뭐가 나왔냐면은 전략적인 낙관이고 마이크론 하지만 김치국을 마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70% 동감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순간에 삼성전자가 딴 얘기입니다만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잠정 실적이 원래는 이번 주 목요일 오늘이 4일이니까 6일날 발표하는 걸로 대부분 알고 있었거든요. 추석 전에 애널리스트들도. 근데 추석 끝나고 나서 하다 보니까 다음 주 11일로 미뤄졌다는 얘기가 나오면 동시에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2조 약간 못 미치는 걸로 기대치가 형성됐었는데 추석 전에. 근데 오늘 어떤 애널리스트가 나온 리포트는 1조 5천억밖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이런 거란 짬뽕을 이루다 보면은 실적의 단기적인 가시성에 대해서 우려가 포함됐는가 이런 것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10월 말에 있을 수 있는 본 실적 발표 거기서 컨퍼런스 콜을 하고 코멘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물론 그때까지는 3주 사이에도 반도체 스팟 가격이 현물 가격이 의미 있게 5% 10% 오르면은 뭐 감산 효과 더 먼저니까 주가는 움직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세 개밖에 없는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조가 감산 정책이 지속되는지 여부하고 코멘트를 들어봐야 된다라고 중립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을 봐야 되니까 업황의 변곡점은 10월 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마이크론이 주장한 거는 지금 당장에 바로 올라오진 않지만 내년도에는 수요를 공급이 못 맞추기 때문에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이게 그대로 마이크론이 주장한 대로 아니면 예측한 대로 되려면 말이죠. 분이 얘기한 것처럼 내년 초까지 지금 10월 달인데 11월 12월 한 3, 4개월은 더 유지가 돼야지 반도체 가격이 의미 있게 내년도 봄 되기 직전에 오를 수 있다. 이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조급하게 삼성전자가 다른 얘기를 할지 아니면 기존의 신중한 감산 정책을 계속 유지할지를 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결국은 신중한 공급 계획이 지속되는지 여부가 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게 확인이 된다면은 4, 4분기 어느 시점부터는 주가가 의미 있게 다른 상승의 의미를 보일 수 있는데 지금은 자신감이 조금은 시장 전체적으로도 약간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